안녕하세요, 오토헤럴드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지난달 국내 출시된 테슬라 모델 Y 후륜구동 차량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출시 전부터 해당 차량은 기존 국내 판매되던 테슬라 차량이 모두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생산된 것과 달리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입되며 논란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산 제품, 특히 그동안 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국내 소비자 불신이 컸던 만큼 이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해당 차량은 앞서 판매되던 롱레인지와 퍼포먼스 트림에 비해 판매 가격이 5,699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되며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각종 할인 혜택을 더할 경우 사실상 실구매가가 5천만원대로 예상되며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주 테슬라가 중국에서 모델 Y 일부 트림 가격을 하나로 약 250만원 한 번 더 인하하며 국내 판매되는 모델 Y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테슬라 모델 Y 국내 판매는 2021년 1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초기에는 사양에 따라 스탠다드, 롱레인지, 퍼포먼스 등 세 가지 트림으로 판매되다 스탠다드 트림은 일론 머스크 CEO 판단에 따라 글로벌뿐 아니라 한국 시장에서도 곧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당시 머스크 테슬라 CEO는 주행 가는 거리가 테슬라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해당 차량 판매를 중지시킨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요. 여하튼 시간이 흘러 모델 Y는 명실상부 테슬라의 글로벌 베스트셀링 모델로 자리를 잡았고, 현재 국내에선 오늘 시승하는 모델 Y RWD 후륜구동 모델만 주문 가능합니다.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 인도 기간은 3에서 6개월로 알려져 있고요. 모델 Y 차체 크기는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4750, 1920, 1625mm에 휠베이스 2890mm를 나타내는데요. 기아 EV6와 비교해도 전장, 전폭, 전고에서 각각 70mm, 40mm, 75mm 큰 덩치에 휠베이스는 EV6가 10mm 더 여유롭습니다. 또 모델 Y 실내는 5인승 구조로 적재 공간은 최대 2158리터를 제공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앞서 출시된 모델 X와 유사하고 특이한 부분은 미국산 모델 Y와 비교해 전방 안개등이 삭제되고 초음파 센서 또한 사라진 것인데요. 대신 모든 센서는 카메라로 대체됐습니다. 실내는 확실히 모델 3보다는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하는데요. 테슬라 특유의 심플한 디자인을 기조로 15인치 대형 터치식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차량 대부분 기능을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또 대형 글래스 루프와 한 번에 2대의 스마트폰을 무선 충전하는 트레이, 곳곳에 여유로운 수납 공간, 넉넉한 실내 등이 눈에 띕니다. 테슬라 모델 Y 후륜구동 파워트레인은 중국 CATL의 60kWh LFP 배터리를 탑재했는데요. 이를 통해 완전 충전 시 국내 인증은 350km를 기록했습니다. 전비는 복합 기준 kWh당 5.1km, 최고 출력은 약 295마력을 나타냅니다. 또 최고 속도는 시속 217k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도달까지 6.9초를 발휘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밖에서 도어를 여는 방식이나 실내에서 시동을 거는 방식은 이 카드키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실내 탑승해서 센터 콘솔 쪽에 카드키를 갖다 대면 이제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방식입니다. 앞쪽에 위치한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차량 대부분의 설정을 조절할 수 있고요. 심지어 이 스티어링 휠의 높낮이나 좌우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는 방식, 그리고 앞쪽 프렁크와 뒤쪽 트렁크를 개폐하는 방식도 이 안쪽에서 실내 디스플레이를 통해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은 LFP 배터리를 사용해서 기존 테슬라 모델 Y 차량보다는 차체 중량이 살짝 더 나갑니다. 그 부분을 주행 특성에서 반영을 했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터리 무게가 늘어나면서 차체 전체 중량이 증가했음에도 이전 모델과 크게 주행 성능에서는 달라진 부분을 느끼기 어려울 만큼 큰 변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LFP 배터리의 특성상 에너지 효율이 조금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이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주행 가는 거리가 이전에 출시됐던 모델에 비해서는 살짝 줄어들었고요. 주행 특성에서는 이게 해당 모델의 특징인지 아니면 테슬라가 이제
대량으로 차량을 많이 생산하면서 노하우가 쌓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실내 NVH 성능이 생각보다 많이 개선된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장도로는 물론 비포장도로에서도 이전보다는 굉장히 실내 NVH 성능이 많이 개선된 부분을 느낄 수 있고요. 이런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서스펜션 세팅 또한 굉장히 이질감 없는 세팅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 같은 것도 다 조절할 수 있지만 표준 모드로 놓은 상태에서도 적당한 무게감을 갖추고 있고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장 저렴한 판매 가격을 나타내고 있고 테슬라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높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반적인 주행 질감이 중국산, 미국산 구분할 것 없이 아무래도 가장 최근 나온 모델인 만큼 주행 질감은 확실히 이전 모델 Y 사양보다는 굉장히 향상된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 앞쪽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차량 대부분의 기능을 활용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또 사용자에 따라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해서 가속감이 살짝 조금 부족한 감은 있지만 일상주행에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은 세팅이고요.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위치한 스틱형 변속 레버를 D 모드에서 한 번 더 아래로 당기면 두 번 당기면 활성화되고요. 이 앞쪽 차량을 파란색으로 표시해주고 있죠. 그리고 현재는 내비게이션을 세팅해 두니까 요 차선을 변경하는 것들을 좌우 차선을 변경하는 것들을 코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비게이션도 기존에 비해서 물론 국산 내비게이션과 비교하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작동이 되고요. 이렇게 차선 변경해 보라고 자꾸 유도를 해주고 있죠. 깜빡이 키면 스로 이렇게 차선을 능동적으로 잘 변경해 주고요. 요 내비게이션에 기반해서 좌우 차선을 변경해야 할 상황에 변경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존에 비해서 향상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기존 NCM 배터리를 사용하나 요 LFP 배터리를 사용하나 이 차체 무게 중량, 무게 늘어난 거에 대한 차이를 쉽게 느낄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살짝 줄어드는 부분, 그런 부분은 살짝 좀 아쉽게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LFP 배터리의 단점 중 하나는 추운 겨울과 같은 저온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번 겨울이 지나봐야 좀 더 정확히 어느 정도 기존 NCM 배터리에 비해서 효율이 더 떨어질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지는 모델 Y를 만나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모토헤럴드 김은기였습니다.